안녕하세요, 워치 매거진입니다. 드디어 브랜드 사전 3편이 출시되었습니다. 기다려주신 극소수의 저희 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브랜드는 뜬금없이 브로바입니다. 30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는 쿼츠 오마주들, 무야로크 브로토나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브로바라는 브랜드죠. 사실 오리지널 발음은 블러바인데요, 한국에서 브로바라고 불리는 이유는 일본 영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블러바가 뭐 노래 블러바 이거랑 비슷해서가 아니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브로바는 원래 전통 깊은 미국 브랜드였죠. 근데 현재는 시티즌에 합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없지만요, 미국에서는 2더 이상의 메가 마케팅을 자랑하는 회사죠. 미국의 대형 쇼핑몰 가보시면요, 무조건 브로바 대형 광고 몇 개씩 있습니다. 제가 오늘 브로바를 소개한다고 결심한 이유도 바로 이거죠. 한국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시계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 브랜드를 보고 이거 뭐 마이크로 브랜드야, 뭐 레플리카 만드는 브랜드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깝죠. 한때는 미국 시계 역사의 축이었습니다. 그 브로바의 흥망성쇠 그리고 대표적인 시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1번 브로바의 시작과 등장. 23세 체코 이민자 조셉 브로바가 1875년에 뉴욕에 세운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메이든 레인이라는 곳에 위치한 그냥 작은 보석상이었는데 점점 커져서요, 직접 시계와 회중시계를 생산하게 됐고요. 이 성공에 힘입어 1912년에 스위스로 건너가서 스위스 비엘의 공장을 아예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시계 산업 역사상 최초로 표준화된 대량 생산에 성공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시계 부품이 전부 다 표준화가 돼서 호환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브로바는 특히 광고의 두각을 많이 나타냈었는데요. 이게 1926년에 시작된 미국 전국 최초 라디오 광고 캠페인으로, 제가 이거는 자료가 없어서 읽어드릴게요. At the tone, it's 8 p.m. BULOVA Bulova Watch Time 뭐 이런 슬로건을 선보였었죠. 1927년엔요, 찰스 린드버그가 최초로 대서양을 논스톱으로 건너온 파일럿의 이름을 올리고 받은 상품이 바로 브로바 시계와 1000불짜리 수표였죠. 뭐 브로바의 그 당시 인기나 위상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1941년에요 세계 최초의 TV 광고, 세계 최초의 TV 광고입니다. 미국 아니고요. 이게 바로 메이저리그 브루클린 다저스랑 필라델피아 필리스 야구 경기 전에 방송된 광고에서 이렇게 외쳤죠. America runs on Bulova time. 지금은 America runs on Dunkin이라고 잽실하게 던킨에서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죠. 제 돈으로 산 던킨은 끊겠습니다. 자, 2번 브로바 세계 2차 대전을 겪다. 이 브로바는요, 세계 2차 대전 중에서 군용품 제조에 주로 관여를 했고요. 주로 고정밀 군사용 시계를 제조했었죠. 그 전쟁이 끝날 무렵 1945년쯤에는 조셉 블로바 스쿨 오브 와치메이킹이 설립돼서 그 전쟁으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된 참전 용사들에게 시계 만드는 걸 가르친 게 아니라 무역을 가르쳤다 하네요. 속았죠.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블로바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 제조사가 되었습니다. 뭐 2차 대전 끝나고 10년 만에 뭐 매출액이 연간 80만 달러, 지금 현재 10억 정도라는데 그 당시엔 어마어마한 매출이죠. 미국에서 블로바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네요. 3번 1960년대 바야흐로 아큐트론의 시대. 1960년 10월에 처음으로 판매가 된 블로바의 아큐트론 시계는 브로바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시계입니다. 그 당시 쓰이던 밸런스 휠 대신에 360Hz 튜닝 포크를 사용하는데요. 이 튜닝 포크로 나오는 진동수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거였죠. 이 튜닝 포크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브로바 마크죠. 이게 마크가 되는 거고요. 재미있는 건 튜닝 포크가 트랜지스터 전자 오실레이터 회로에서 구동이 되어서 전자시계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해밀턴 일렉트로닉이 최초의 전자시계였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루 오차가 2초 정도고요. 월 오차가 1분 정도의 미친 정확성을 보여줬죠. 그래서 아큐트론의 ACCU는 Accurate의 앞에서 정확하다 해서 따온 것입니다. 하지만 10년도 가지 못하고요, 60년대 후반에 일본 세이코사가 또 최초의 쿼츠 시계 아스트론을 내놓으면서 쿼츠 파동이 시작되죠. 거기서 최첨단 기술 리더로서의 지위는 막을 내립니다. 아무리 진동수가 어쩌니 해도요, 가장 허접한 쿼츠랑도 비교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에도 아큐트론의 인기가 식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스페이스비 아큐트론 때문인데요. 이거 보시면 스켈레톤이죠. 속이 다 보이죠. 이게 비공식적 타이틀이 있는데요, 최초 대량 생산된 스켈레톤 시계죠. 근데 원래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요, 좀 홍보 목적으로 브로바 시계는 이렇게 구동됩니다 라고 보여주려고
광고 좀 해보려고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이 산다고 난리를 쳐서 고객들이 또 실망하지 않게 또 제작을 시작한 거죠. 인기 엄청났습니다. 1997년에 생산을 중단하기까지 어마어마한 인기였죠. 근데 왜 생산을 중단했느냐? 터치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2010년에 이 아큐트론 50주년 기념해가지고요, 아큐트론 스페이스뷰 리미티드 에디션을 5,000불에 1,000개 한정으로 출시했습니다. 뭐 소리급세 무브먼트도 똑같고요. 옛날 걸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서 출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내놓았냐 했더니 CEO가 옛날에 그 소리급세 무브를 재현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왜 사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오리지널을 빈티지를 300불에서 400불이면 이베이에서 살 수 있거든요. 오리지널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오메가와의 우주전쟁. 다들 아시다시피요, 공식 스페이스워치는 문어치죠. 그쵸? 그런데 그 오메가와 막판까지 뜨겁게 접전을 벌였던 브랜드가 브로바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쉽게도요, 공식 타임키퍼 자리는 내주었지만 1971년에 브로바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아폴로 15의 캡틴인 데이비 스캇의 오메가 시계의 크리스탈이요, 깨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스캇이 원래 가지고 있던 브로바의 크로노그래프를 차고 달 표면에 발을 내딛죠. 이 브로바 문어치는 2015년에 하나 약 19억 정도의 경매에서 낙찰됐고, 아직까지도 역사상 우주인의 소지품 중에서 경매에서 낙찰된 것 중에 가장 비싼 물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매스컴에서 그때 대서특필했겠죠. 그쵸? 그래서 이에 뜬금없이 추진력과 자신감을 얻은 시티즌의 이 브로바는 2016년에 바제롤드에서 뉴 문어치를 선보이게 됩니다. 이게 오메가 문어치 따라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과가 좀 있죠. 문어치는 따라한 게 아닙니다. 브로바 문어치는 브로바 거고요. 브로바 억울하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제품 우선 쿼츠고요, 굉장히 저렴하죠. 오메가 문어치 가격이 10분의 1이 안 되죠. 지금도 뭐 아마존 이베이에서 330불 정도 싸게 팔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국내 인터넷 열심히 검색하시면요, 뭐 병행, 직구대행, 문어치 대행 해서 뭐 40만원대 초반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뭐 해당 업체한테 돈 받았나 하실까봐 링크는 안 드리겠고,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45mm입니다. 방간 신경 써야 되실 것 같습니다. 자, 6번 80년대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주요 시계 라인. 재미있는 사실은요, 스위스 굴제 시계 브랜드들도 막 서로 힘을 합치자, 합병하자 하고 난리를 치던 그 70년대에도 브로바는 쿼츠도 굉장히 늦게 뛰어들었는데 미국에서 먹고 살만했다는 거죠. 오히려 쿼츠로 전환하고 나서 80년대 들어와가지고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적자를 많이 봤고요. 90년대는 또 다시 먹고 살만해졌다가 또 다시 어려워져서 거의 죽어가던 때 2008년에 시티즌이 손을 내밀어 주는 거죠. 참 파란만장한 기업이었죠. 자, 이제 주요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 라인업 살펴보면 먼저 마린스타입니다. 이거 스포티한 시계들이고요. 이거는 다이버 종류입니다. 육해공 중에 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린이죠, 머린. 전부 쿼츠고 43mm 아니면 44mm고. 근데 디자인이요, 그냥 로얄오크 스타일도 있고 뭐 위블로 스타일도 있고요. 뭐 위블로 스타일이 로얄오크 스타일이지만 서브마리너 같이 생긴 모델도 있고요. 참 그냥 어디서 많이 본 시계들의 향연이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커브 시리즈와 프레시저니스트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왜 같이 소개하냐면요, 무브먼트가 2010년에 소개한 슈퍼커츠라고 해서 일반 커츠에 비해서 정확도가 훨씬 높아진 프레시저니스트 칼리버를 쓰고 있어서입니다. 사실 이 슈퍼커츠라는 게요, 브로바나 시티즌이 처음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사실 다른 회사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죠. 제 생각은 뭐 커츠 자체가 정확한데 슈퍼커츠까지 가야 되냐? 회의적입니다. 의미를 좀 두자면요, 이 지금 프레시저니스트 무브 보이시죠? 이게 수입 세컨드예요. 이제 이쁘게 초침이 물 흐르듯이 돌아가죠. 옛날에 제가 그랜드 세이코 스프링 드라이브 기억하시죠? 그쵸? 이거 빼고는 딱히 슈퍼커츠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아주 개인적으로 커브가 그나마 뭐 디자인이 특이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프레시저니스트 디자인은 뭐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만 뭐 브로바 시계가 아무리 비싸니 뭐니 해도 세일하고 할인하면 50만원이 절대 안 됨을 생각해보면 뭐 나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냥 카시오 한정판을 사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항상 시계 사는 거 혼란의 연속입니다. 자, 아큐트론 2 알파. 자, 오리지널 아큐트론이 1960년이었고 2010년에 한정판을 내놓은 거죠. 복각판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옛날 무브먼트를 그대로 재현을 해서 내놓은 거였고요. 그리고 4년 후에 슈퍼커츠인 아까 프레시저니스트 무브먼트를 장착을 해서 이 칼리버를 장착을 해서 다시 나온 겁니다. 뭐 이베이에서 300~400불 정도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매물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이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겠죠. VR오크입니다. 이거 로얄오크 오마주 맞고요.
안타깝게도 이 시계는 무슨 홈페이지나 지금 브로바가 판매하는 시계는 아닙니다. 1970년대, 80년대 팔았던 시계고요. 그러니까 빈티지 시계인 거죠. 나름 레어템이죠. 이 가격은요,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선이 제일 많고요. 뭐 저는 컬렉터 분들에게 아주 좋은 매력적인 빈티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매물은 흔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외 사이트 같은데 한국도 중고나라 이런 데 가끔씩 매물 올라오고요. 제가 해외 직구 70만원 정도 해가지고 150만원에 팔고 있는 업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절대 받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거는요, 부야로코는 36mm입니다 로얄로코 오리지널 39mm죠. 더 작아요. 그리고 쿼츠도 있고 오토매틱도 있는데 구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쿼츠고요. 오토매틱은 100만원 선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브로토나 브로마리너, 브로데이데이트. 브로데이데이트는 제가 고친 거고요. 브로마리너라든가 브로데이데이트는 현재도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는 모델 중에 비슷한 게 있고요. 이렇게 또 빈티지 모델도 있고요. 그냥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브로토나인데요. 이게 좀 씨가 마른 것 같습니다, 요즘. 이거 최근에 사신 분들 어떻게 구하셨는지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냥 이베이에서 사신 건지. 그래서 롤렉스 데이토나 인기 때문에 브루토나도 가격이 오를까 하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마치며 브로바는 아직도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할아버지들이요, 미국에서 고쳐서 차고 있을 만큼 사랑받는 시계죠. 물론 빈티지 모델들이죠. 지금 브로바는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브로바의 역사를 이제 아시기 때문에 컬렉터로서 브로바 빈티지를 모으는 것이 아주 재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 들어왔으면 하죠. 빈티지가 아니더라도요. 마이크로 브랜드가 아닌 이런 거대 시계 기업 중에 하나인 시티즌 브로바의 최신 오마주를 직접 그냥 뭐 1-20만원에 살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시계 생활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워치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